이 교재 45페이지 누가 없을까? 어디가? 서로 있습니다. 저희 목표. 저희 목표를 다 사업을 유지할 한다는 게 무슨 성? 조직 보았습니다. 내외연통 개인내합 시작. 내외연통 개인내합 경쟁가치 접근과 우리 BSC 갑시다. 재고과학 시작. 재고과학이라는 BSC 관점이 있습니다. 조직 유형이 있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요게까지 많이 나옵니다. 갑니다. 민첩어급 단기 사전임 체기중 운참 직업산 위주. 단기 사전임 체기중 운참 직업산 위주. 구조는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앞쪽 수평적으로 권한 수직적으로 대하는 쪽 과학만 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재 과장이 있고요. 자재 대리가 있습니다. 자재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죠. 태스크. 과장 대리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죠. 자재부가 있으면 생산 과장이 있겠죠. 자재 과장과 생산 과장은 수평적으로 일이 나눈 거죠. 일을 나눈 거죠. 과장 대리는 권한을 나눈 거죠. 다시 조직 구조는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분 또는 배분되어 정도를 말입니다. 조직 구조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학과 권한이 분화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재 대리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를 짜면 그 조직 내에서 이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결정되죠. 그죠? 지위와 역할을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학자들이 잘 들으세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조직론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알아들은 공복집입니다. 다시 시작. 공복집. 모든 조직들이 구조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변수? 기본 변수. 다시 무슨 변수? 기본 변수. 공식성하고 복잡성하고 직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조직에서 일할 때 이 세 개는 기본 변수니까 무조건 확인. 이거 확인하면 조직 생활 잘해요. 자, 갑니다. 공식성은 딱 보너스가 뭡니까? 이 일을 해야 될 때 업무가 얼마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공식성이 높으면 이 업무 처리 절차나 규정이 많다는 거죠. 공식성이 낮다는 것은 업무 처리 규정과 절차가 적다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분 쪽이죠. 수평적인 복잡한 무슨 원리? 분업의 원리고 수직적인 복잡한 상명하복의 계층제의 원리죠. 권한과 책임을 조직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다. 복잡은 뭐라고요? 분화되어 있는 정도. 똑같이 한번 봅시다. 자, A 조직하고 B 조직은 어디가 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B 조직이 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수직 분화예요? 수평 분화예요? 이거는 수평 분화죠. 수평 분화. 두 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무슨 분화? 수평 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직원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왔다. 편의상 두 소지가의 사람의 숫자는 같다고 합시다. 여기는 B는 수직 분화도 높고 수평 분화도 높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정됐으니까 그냥 키가 크니까 무슨 조직? 톨, ORG. ORG가 보통 오가나이제이션의 줄임말이죠. 자, 무슨 조직? 고층 구조 키다리 조직. 맞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랫, ORG. 뭐라고 번역할까요? 플랫. 평면 조직. 이거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톨 한 조직은 수직 분화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솔 범위는 좁아요, 넓어요? 좁습니다. 다시 적당히. 자, 보세요. 두 조직이 똑같잖아요. 두 번째 칸에서 그 밑에 분화가 없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죠. 자, 여기는 첫 번째 분화가 많으면 딱 4명만 통솔해요. 2명만 통솔하죠. 여기 같은 라인에서 이런 2명보다 더 많이 통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직 분화가 그 뒤는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자, 이게 높아지면 낮아지니까 정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죠. 그래서 다시 통솔 범위와 계층의 수는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 됐죠? 갑니다. 자, 그래서 톨, 쪽, 너. 다시 톨한 조직은 무슨 통솔 범위? 좁은 통솔 범위 맞죠? 좁은 통솔 범위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결정한대.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올라갔다가 내려야 되죠. 이 사람은 바로 한 번만 올라갔다 내려야 되죠. 여기는 잘못났어.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다가 내려야 되지만 이 사람은 한 번, 두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디가 의사결정이 빨라요? 여기가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겠죠? 자,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험 많이 나와요. 자, 다시 합시다. 톨, 좀, 너. 시작. 톨, 좀, 너. 다시 뭐라고요? 톨, 좀, 너. 플럽신입니다. 플랫한 조직은 반대로 넓은 통솔 범위, 신속한 결정. 플럽신. 쭉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할게요. 자, 다시 어떻게요? 직관성. 다시 뭐라고요? 자, 모든 조직에 다 있고 모든 조직의 구조를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수는 뭐다? 공복집이다. 시작. 공복집이다. 수평 분화는 업무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죠. 자, 지금 보시면 수직 분화는 상명하복의 계층제가 얼마나 많은지의 문제죠. 이게 계층이 많으면 방금 톨이에요? 플랫이에요? 톨한 조직이고 적으면 플랫한 조직이죠. 여러분 잘 집중해요. 이게 쭉 하더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합격해서 어디에 갔잖아요. 어디 일을 맡았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 세 개만 확인하면 돼. 이 업무 요거는 제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 업무입니까? 확인해야 되죠. 이건 뭐라고요? 수평 분화의 문제죠. 내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지시받아야 되는지는 뭐의 문제예요? 계층제의 문제죠. 이 업무를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는 공식성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내 권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하는 순간 어디까지가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지시받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누구까지 내가 상관에 보고해야 됩니까? 다시 조직 생활을 잘한다면 요 세 개만 항상 확인하면 되고요. 공복집입니다. 근데 그 조직 구조
공복집을 결정하는 상황 변수가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서 규환정기라고 해서 4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규모, 환경, 전략, 기술. 다시 뭐라고?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인데 상황 변수가 아닌 거 이렇게 놓지는 않으니까 암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저는 강의하니까 암기해버렸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규환전기 공복집 시작. 규환전기 공복집. 자, 규모하고 기술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전략은 환경은 너무 뻔해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자 느낌 잡아봐요. 자, 여러분 공식성도 높고 복잡성도 높고 직관성 높아요. 그러면 마치 공복집이 다 높은 조개가 무슨 구조겠어요? 기계 구조겠죠. 느낌 있죠? 그럼 자,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이 다 낮다. 그 말은 업무 처리 절차도 없고 일 내일 구분도 없고 상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그죠?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하라 그러면 어떤 구조? 유기구조.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 공복집이 다 높으면 무슨 구조? 이게 느낌 있죠? 기기구조. 공복집이 낮으면 무슨 구조? 유기구조죠. 자, 갑니다. 요게 재밌습니다. 자, 왜 계층제가 만들어질까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사장님 1명 있었고 직원이 10명 있었어요. 그럼 1명이 10명 정도는 업무 지시하고 감시 감독 할 수 있죠. 근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100명이 됐어요. 1명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이 100명을 업무 지시하고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앞에 1분만 해도 맨 마지막 사람은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스팬 오브 컨트롤. 스팬이란 말이 범위죠, 범위. 지극하면 뭐의 범위? 통제의 범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좀 부정적이고 나쁜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뭐 한다? 통솔한다는 표현은 훨씬 더 많이 쓰죠, 그죠? 사람은 통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잖아요. 100명 통솔 못하잖아. 그럼 이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짠돌이, 그렇죠. 짠돌이 사장님이면 한 5명 정도 해서 수명씩 통솔하라고 했고, 조금 더 많은 분은 10명의 과장님을 둬서 10명씩 통솔하라고 시키겠죠. 그죠? 자, 갑니다. 과장님이 왜 등장했어요? 인간의 뭐에 한계가 있다? 통솔 범위의 한계 때문에 계층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옛날에는 내원찰 지시감독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을 5명 고용하면 이제 내가 지시감독하던 권한을 누구한테 주고 과장님한테 주니까 조직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돼요? 분권화돼요? 그렇죠. 분권화되죠. 왜냐하면 조직 규모가 커지면 뭐의 한계 때문에? 통솔 범위 한계 때문에 뭐가 등장해요? 계층제를 등장하고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누구한테? 그렇죠. 중간 관리고 이제 과장님은 비일상적인 거, 예외적인 거. 그래서 예외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부하 직원들 지시감독하고 업무 작정하는 건 누구한테 맡기고? 과장님한테 맡기고. 야, 요구해서 벗어나는 일, 얘가 그만두거나 얘가 누구 데려왔거나 이런 것들은 나한테 보고해.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예외 관리.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누구한테? 과장님한테 주고 예외적인 사항만 이제 사장님이 관리해야 되죠. 무슨 관리? 예외 관리입니다. 예외 관리. 여러분도 예외 관리 잘해야 돼요. 자, 갑니다. 요게 가장 또 이거만 조직 구조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시험 잘 안 나와요. 딱 2개만 있는 거.
돌 좀 넣어. 시작. 돌 좀 넣어.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 계층이 많아지면 통솔 범위는 적어집니다. 반비례도 역의 관계 맞죠? 됐습니다. 갑니다. 자, 집어보시죠. 갈게요. 자, 사람이 많아지면 부서도 많아질 거고 계층도 많아질 거고 업무 처리 절차와 규정도 많아지겠죠. 집권화돼요? 분권화돼요? 분권화되죠. 분권. 자, 환경. 여러분. 안정적 환경에서 불안정적 환경에 갑니다. 우리가 뭐 동태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성도 낮아지고 수직 수평 분화. 직권화돼요? 분권화돼요? 분권화. 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분권화. 자, 전략. 이게 전략은 경쟁자 이기는 방법. 쉽게 말합니다. 자, 서버, 애플. 왜 서버건 아메리카노 5,100원인데도 잘 팔릴까? 커피 믹스는 무슨 전략이에요?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 우리가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 느낌 있죠? 혁신과 창의를 통해서 경쟁자를 이기는 전략은 무슨 전략? 차별화. 차별화 전략이 되려면 혁신과 창의를 위해서는 공식성 낮추고 직권화해야 돼, 분권화해야 돼. 분권화. 근데 커피 믹스는 또 왜 잘 팔려요? 비용이 싸죠. 무슨 전략? 로우 코스트. 자, 여러분, 경쟁자를 이기려면 비용이 싼 걸 공급하든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한 아주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지? 조직이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무슨 전략일까? 차별화 전략과 저비용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조직은 무슨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 구조가 적합하겠죠. 저비용 전략은 무슨 구조가 적합해요? 기계 구조가 적합하겠죠.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잖아.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쉽고 그래서 시험 잘 논다 안 논다? 안 나옵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지? 자, 기술은 생산 방법. 기술은 뭐라고요? 생산 방법.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기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고 기술은 무슨 방법? 생산 방법. 똑같은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요리를 딱 하면 이영복 셰프는 이거 막 대충 탁 하면 엄청 맛있지. 여러분이나 내가 하면 어때요? 으악! 이거 한번 설명해봐. 똑같은 재료나 똑같은 조리 도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념을 가지고 투입물이 같잖아요. 왜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멋있게 표현하면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기술이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요리 방법의 차이죠. 막 여러분 이연복 셰프가 여러분보다 뭐가 더 뛰어나요? 같은 말을 하면 이거잖아. 이연복 셰프는 요리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노하우가 있잖아. 노하우.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재와 똑같은 수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65점이다. 어떤 사람은 65점이야. 무슨 방법의 차이예요? 공부 방법의 차이죠. 그래서 다시 기술은 무슨 방법이라고? 생산 방법. 나만의 뭐라고요? 노하우예요. 근데 여러분 기성복은 원 사이즈 피트 올이죠. 맞죠? 기성복은 딱 하나의 생산 방법으로 무조건 찍어내고 사서 내가 잘라 있고 통 널려 있고 하잖아요. 그죠? 기성복은 당연히 공복집이 다 높겠죠? 하나의 생산 방법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딱 사람마다 무슨 복? 맞춤복을 하면 그 사람마다 딱딱 피트해져야 되니까, 그죠? 공복집이 다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성복은 여러분 너무 쉽게 늘상 일상적으로 쓰는 기술이다. 무슨 기술?
일상기술이고, 자, 맞춤법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슨 기술이에요? 비일상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는 게 뭐겠어요? 연애는 여러분 일상기술이에요, 비일상기술이에요? 연애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따라서 또 날씨, 영향 뭐 여러 가지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똑같이 연애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춰서 새로운 뭐야? 연애 방법을 써야 되잖아. 무슨 기술이에요, 연애는? 비상기술이잖아요. 비상기술인데 책에는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 책은 무슨 기술이야? 일상기술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 실제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노는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교재 봅시다. 145페이지 갑니다. 동그라 1번. 과업, 권한, 배분. 과 위에다가 수평 쓰시고 권한은 수직이죠. 과업은 어떻게 배분된다? 수평적으로 배분되고 권한은 수직적으로 배분되죠. 그죠? 3번. 조직 구조가 다 만들면 아까 역할, 지위, 권한 등이 결정되죠. 맞죠? 자, 그 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재과장이라고 써보세요. 자재과장은 일단은 그 조직 내에서 지위가 결정됐죠. 그 다음에 과장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과장님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조직 구조가 다 형성되면 구성원들에게 다 뭐가 부여됩니까? 지위가 부여되죠. 그 구성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부여됩니다. 됐습니다. 1절 상황 변수 규모, 환경, 전략, 기술에 약간 규환, 전기가 글자가 조금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규환, 전기 옆에 공복집 그게 다 높으면 무슨 구조? 기계구조, 낮으면 무슨 구조? 유기구조입니다. 자, 갑니다. 공식성, 업무 표준화 밑줄. 업무 처리, 규칙과 규정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죠? 공식성의 증가가 되면, 자, 예측 가능성, 객관성, 일관성. 맞죠? 예측 가능성, 객관성, 일관성. 근데 너무 많으면 바로 동조 과잉 밑줄, 법문 용례, 레더테이프. 동조 과잉 위에다가 뭐 형식주의라고 쓰시고, 소극주의, 법규 만능주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을 좀 생략해도 되는데 꼭 그걸 다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다시 오버해서 헌법 그걸 준수하려고 한다. 오버한다는 말 뭐고? 과잉해서 그죠? 법 절차 규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무슨 과잉? 동조 과잉. 다시 뭐라고요? 동조 과잉. 또는 과잉 동조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뭐라 그래요 이거? 법에 규정에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건 안 합니다. 무슨 주의예요? 적극주의예요? 소극주의예요? 소극주의죠. 법규만 지키면 만사땡이다. 무슨 만능주의? 법규 만능주의가 공식성의 단점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밑에 유연성, 적응성, 탄력성이 제외된다. 이해했죠? 그죠? 3번 불확실성이 높으면 공식성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당연히 낮춰야 되겠죠. 여러분 불확실성이 높다는 말은 민원인들이 오면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무슨 동 산다 그랬어? 서운동? 오늘 서운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100명이 오는데 전부 다 등본만 때려왔어요. 공식성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오는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 그러면 공식성이 높을 수가 없잖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면 공식성이 낮춰야 됩니다.
복잡성, 분화의 정도 밑줄. 분화의 정도. 동그라미 2번. 수평분화, 전문화의 원리, 분화 원리. 수평분화가 높아지면 층무가 복잡해져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지죠. 층무가 단순해지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의사만 했겠지. 아주 옛날에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의사가 어때요? 내과, 외과, 피부과로 분화되어 있죠. 요즘에는 또 내과 가운데 이 사람은 간 전문, 폐 전문, 위 전문, 이래야 되죠. 점점 분화가 되면 직무가 복잡해져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작업 전환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작업 전환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직 분화. 됐죠? 역의 관계 밑줄. 통술 범위와 무슨 관계? 역의 관계. 반비례죠. 거기 있네요. 톨, 좁, 느. 맞죠? 톨, 좁, 느. 밑에 공간 남아 있으니까 똑같은 라인에. 자, 톨 밑에다가 플러스 15. 좁은 통솔 범위 밑에다가 넓은 통솔 범위. 신속. 있습니다. 플럭, 신. 다시 뭐라고요? 플럭, 신이나 톨, 좁으로 외우면 됩니다. 톨, 좁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직관성은 의사결정권의 위치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요게 가끔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어떤 때 직권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분권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데, A가 좀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유기연계, 직권화. 근데 분권화 촉진 요인도 정보통신 발달이 있죠. A. 정보통신기술 발달, 부하의 기술, 이런 부하의 기술 활용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분권화 되겠죠. 그죠? 다시, 직권화 가서 A.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유기적 연계가 높아지면, 이 경우에는 직권화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B. 재정자원 정대, 직권화. 통일성 일관성 요구는 당연히 직권화겠죠. 규칙 신뢰, 태평성대는 직권화. 다시 뭐라고요? 규칙 신뢰, 태평성대는 직권화. H. 신생조직 위기는 직권화. 신생조직 위기는 직권화. 이건 이해되죠? 신생조직이나 위기사항은 직권화됩니다. 자, 분권화. 분권화 촉진 요인. 부하들의 기술 활용도. 불확실성이 높다. 신속 대응. 자, 이거 오해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높으면 위기 상황이니까 직권화 아니야. 그냥 구분해서 알았죠? 위기 신생은 직권화. 불확실성이 높으면 분권화. 맞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다는 말은 신축적이고 상황 적응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일이 상관한테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게 맞죠. 그죠? C. 사회민주화. D. 참여. E. 창의성 존중. F. 관리자 육성. G. 전문성. 뭐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권하죠. 그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권하죠. 자, 갑니다. 자, 태평성대 직권화. 예산 증거 직권화. 됐죠? 위기 직권화. 신생조직 직권화. 됐죠? 불확실성이 높다 분권화. 신축적 대응 분권화. 정보통신기술은 뒤에 놓는 단어가 보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부하의 기술 활용도는 당연히 뭐겠어요? 분권화겠죠. 그죠? 자, 상황 변수입니다. 환경. 표 있죠, 표. 표 밑에 복잡성 밑줄. 숫자입니다.
환경 요소들의 숫자, 동태성은 변화하는지, 역동성입니다. 변화하는지. 요거 바꿔서 한번 나왔거든요. 자, 다시 환경의 동태성은 구성요소의 숫자다. X죠. 환경 구성요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복잡성의 문제죠. 그들의 변화의 정도는 역동성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사분면 높은 불확실성 동그라미, 밑에 유기구조 동그라미, 이사분면 다소 높은 불확실성 유기구조, 삼사분면 낮은 불확실성 기계구조, 사사분면 다소 낮은 불확실성 기계구조. 아, 답이 나와있죠, 여러분? 불확실성이 높으면 무슨 구조? 유기구조가 적합하죠.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계구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 뭐가 적합한지를 연구합니다. 그 상황에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연구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컨틴전스 시오리입니다. 컨틴전스 시오리. 이게 컨틴전트라는 말이 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는 무슨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구조가 적합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무슨 구조가? 기계구조가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구조적 상황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뭐하고 적합해야 돼요? 상황과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적합. 당연히 여러분, 높은 불확실성은 동태성이 높은 조직 상황이죠. 자, 역동성이, 여러분, 복잡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동태성. 역동성이 높으면 높은 불확실성, 역동성이 낮으면 낮은 불확실성입니다. 4번이 많이 오죠. 자, 대규모화의 3번. 자, 조직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된다, 분권화된다? 분권화 별표. 이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톨종러하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된다, 분권화된다? 분권화된다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상비연수 3. 전략입니다. 전략은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이기는 방법?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 3번. 차별화 전략은 말 그대로 독특한 산출물로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4번. 저비용 전략은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표. 오른쪽에 가보면 차별화 전략인 경우는 무슨 구조? 유기구조가 적합하다. 그죠? 저비용 전략은 무슨 구조? 기계구조가 적합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공수분반, 공격형은 차별화 전략이죠. 수비형은 저비용 전략이겠죠. 그죠? 분석형은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분석형은 뭐라고요?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 플러스 저비용 전략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반응형 전략은 그냥 그때그때 인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거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마지막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기술입니다. 조직 기술. 무슨 방법? 생산 방법이라 그랬죠. 다시 무슨 방법? 생산 방법입니다. 투입을 산출로 변환시키는 모든 것. 투입물의 결합 방식. 그 위에다가 여러분 영어로 노하우 있죠. 아까 썼죠, 제가? 여기 쪽이. 노하우 써주세요. 노하우. 노하우를 우리가 생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산 방법.
기술에 관한 연구는 3명 있는데, 첫 번째, 우드워드. 기술적 복잡성 밑줄. 인간 대신 기계가 작업하면 생산 방법이 3가지로 나눠요. 밑에 보면 낮음, 중간, 높음이 있죠. 그러니까 높음은 뭐죠? 모든 과정을 기계가 다 하는 거고, 낮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과정을 사람의 손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음에 보면 소단위, 맞춤복은 기계로 할 수가 없죠. 무슨 구조? 유기구조. 중간 대단이고 기성복이니까 무슨 구조? 기계구조. 복잡성이 높은 경우에는 석유 정제 공장처럼 고도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구조? 유기구조입니다. 이건 시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갑니다. 기술적 복잡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나 낮은 상황에서는 유기구조가 적합하죠.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기계구조가 적합하다는 거죠. 톰슨, 밑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장과 공장 사이에 관계는 한 번에 끝나진 않겠죠. 들어오면 흡입이고 나가면 산출이죠. 각 공정들고 이것을 자 보세요. 요거는 각 공정들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동그라미 하나가 작업 공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요거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했죠. 요거는 자동차 공장이죠. 딱 순서대로 생산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노조. 이거는 딱 봐도 길게 연계된 기술이죠. 작업 공정들이 순차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죠. 무슨 상호전성? 순차적 상호전성. 길게 연결된 기술은 딱 봐도 기계구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 공정과 이 공정 사이에 딱 몇 분 만에 넘겨주고 언제 넘겨주고 딱딱 다 정해되잖아요. 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기본 진짜 보세요. 요렇게 자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예를 들어보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순서대로 다 거치고 졸업해야 되는데 1학년이 3학년 숨기도 하죠. 3학년이 2학년 숨기도 하고 3학년이 2학년 숨기고 2학년이 4학년 숨 왔다 갔다 하죠. 병원에 여러분 내과, 외과, 피부과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과에 갔더니 사람 많으니까 내과가 외과에 자는데 사람 많아? 아니 없어. 예, 외과부터 가세요. 외과 갔다가 다시 내과에 사람 많다고 하니까 다시 피부과 가고 아니 이렇게 해서 종합 검진 받아서 딱 오는 거지. 딱딱딱 순서대로 접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이나 병원은 교보적 상호전성. 자, 여기 롯데리아 부평역 지점하고 서운역 지점하고 서로 연결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연결 일이 없죠? 은행은 돈을 맡기는 예금자와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를 뭐 해줘요? 중개해주죠. 무슨 기술? 중개기술이야. 갑시다. 중개기술입니다. 풀. 집합적 상호전성. 은행. 표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요. 길게 연계된 기술은 순차적 상호전성이죠. 이건 자동차, 고장이 아니라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죠. 그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조정합니다. 기계구조네. 집약기술은 무슨 상호전성? 교호적 상호전성이기 때문에 상호적응을 통해서 이걸 그러니까
종합금지 받고 놓은 사람들은 어떤 순서에 받아야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표준화가 곤란하다. 무슨 구조? 유기구조입니다.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회로. 이거는 그냥 요게 시험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는 필수 안개는 아닌데 제가 좀 풍수하는 안개입니다. 필수 안개는 아까 했죠. 내외 연통 개인 내합은 필수 안개.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안 믿으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되는데 어분이 장판교에 01년도에 써 있는 장판교의 장비다. 답은 01 장비. 시작. 답은 01 장비. 다시. 오늘 두 가지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 자 제가 했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강하고 넓고 알았죠? 여기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고 낮고 분석 가능성이 여기도 높고 아까 말했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100명이 왔는데 등본을 떼는 게 똑같답니다. 여기 자 다양성이 낮다는 말은 오늘 등본 떼는데 새로운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딱딱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늘상 일상적으로 쓰던 기술을 쓰니까 무슨 기술? 일상기술. 반대는 뻔하겠네요. 일상기술의 반대말은 무슨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 일상기술이죠. 맞죠? 여기가 최악의 상황이죠. 왜요? 새로운 사건 빵빵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당연히 여기는 그럼 기계 구조해야 돼요? 구조해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무슨 구조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했죠?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공학기술이에요. 와, 여기는 막 새로운 사건 많이 나오는데 칼같이 대응을 해요. 여기 재밌죠? 다른 기술. 이게 엄청 재밌습니다. 자, 뭐야? 엄마의 손맛이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여행 가보면 차면 좋지만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자, 여러분 도구하고 재료 집에 엄마가 썼던 도구 재료 그대로 써서 김치찌개 만들면 여러분 맛이 안 나죠. 자, 여러분들이 김치찌개 끓일 때 새로운 사건, 뭐 새로운 도구, 새로운 재료 안 썼잖아. 다양성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엄마는 그냥 대충 하는 데 같은데 엄청 맛있지. 엄마의 손맛, 무슨 기술? 장인기술, 장인기술. 새로운 사건도 안 일어나는데 뭐도 낮아요? 분석 가능성도 낮다. 이 크래프트인데 크래프트. 이해 기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새로 다양성 다자, 분석 가능성의 분자, 공학기술의 공, 일상기술의 일, 장기술의 장, 비일상기술의 비. 답은 무슨 장비? 01 장비. 다시 뭐라고? 답은 01 장비. 공학기술은 기계구조가 적합하고 일상기술인 상황에서는 기계구조, 장기술은 유기구조가 적합하고 비일상기술은 유기구조가 적합하죠. 자, 밑에 다양성은 예외적 사건, 즉 새로운 사건이라 보세요.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는 정도는 다양성이고 분석 가능성은 그걸 분석해서 표준화할 수 있는지는 분석 가능성입니다. 됐습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거 쉽죠. 여러분 자 다양성이 높으면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다양성이 낮으면 적게 필요하고 자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계량적 정보가 필요합니까? 비계량적 정보입니까? 여기는 계량적 정보죠. 여기는 분석 가능성이 낮으면 질적 정보, 비계량적 정보죠. 밑에 한번 보시죠. 공학기술 밑에 다양한 동그라미, 계량. 다양하단 말은 다양성이 높다는 거죠. 계량적 정보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분면에 가보면 기계 일상기술은 소량이니까 이거는 다양성이 낮네요. 그죠? 분명하고 계량적 정보니까 분석 가능성이 높죠. 밑에 장기술 소량의 풍성하고 비계량적 알았죠? 이게 여러분 분명한 정보와 풍성한 정보는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정보는 계량적 정보겠어요? 비계량 정보겠어요? 계량적 정보죠. 됐습니다. 비일상 기술은 다양성이 높으니까 무슨 정보? 다량이죠. 분석 가능성이 낮으니까 분명합니까? 풍성합니까? 풍성한 정보. 이해하셨죠? 이것도 한 2번 나왔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짚어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규환전기 궁복집이라는 조직구조의 무슨 변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 많은데 시험에는 딱 3개가 많이 옵니다. 톨, 좁, 능. 규모가 커지면 직권화된다, 분권화된다, 분권화된다. 답은 01 장비. 시작. 답은 01 장비. 요게 시험에 좀 많이 옵니다. 자, 시작합시다.